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의 아들, 4명의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사회학과 교수 출신 정치인까지. 하지만 제가 이분과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랬더니 손잡고 계속 얘기하고 싶은 그런 친근한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역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도 금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신 분입니다. CNN 현장대담, 오늘은 차성수 금천구청장과 함께합니다. CNN 현장 대담, 오늘은 차성수 금천구청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청장님. 예. 여기가 실제로 일을 하시는 집무실이죠? 예, 집무 공간입니다. 제가 들어볼 땐 너무 좋아요. 쾌적하고. 그런가요? 네, 네. 이렇게 나무도 있고요. 네. 이런 거는 뭐 청장님 아이디어신가요? 아닙니다. 직원들이 저 더 열심히 일하라고 네. 대표 일꾼 공간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집무실이 예뻐야지 좋은 구정 정책이 나오는 거겠죠? 예, 아름다운 생각 많이 하면서 네. 국민들에게 보답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하신 지 벌써 3년이나 지났습니다. 네. 민선 5기가 참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3년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3년 정말 감사한 마음과 네. 또 다들 한편에서는 미안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귀한 자리를 맡겨주시고 주민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금천구민 24만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지난 3년간 힘들게 일해온 우리 구청 직원들, 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남매의 아버지시죠? 그렇습니다. 아들 네. 하나에 딸 셋. 네.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세 딸아이를 마음으로 낳았다. 네. 입양을 하셨는데요. 예, 예. 네. 이렇게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마음과 다르게 가정에 소홀해지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청장님은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아들이신가요? 구청장을 하게 되면서 셋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아빠 되기가 가장 힘들고요. 네. 특히 우리 세 딸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평생 저를 이끌어 주신 아버님께도 지금은 쓰러지셔서 병 중에 계신데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아들로서 효자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요. 대신 뭐 가족들에게 그리고 딸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부모님처럼 모시고 네. 또 우리 지역 청소년들 우리 자식들처럼 함께 갖고 나가는 그런 구청장 되도록 노력해야죠. 제가 어떤 인터뷰 기사를 봤더니 그 따님이 써준 그 편지를 액자로 해서 늘 보고 계신다고요. 예, 예. 어떤 글귀가 적혀 있죠? 우리 막내딸이 이제 취임 기념해서 네. 2010년 7월 1일 취임했을 때 그때 만들어준 액자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 또 믿음의 지도자가 되라, 그리고 더 많이 배우는 지도자가 되라, 이런 글귀를 써준 당시 6살짜리 써준 아주 귀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중에서도 항상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라고 네. 하는 걸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구정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임 때 내걸었던 슬로건이 구민 우선 사람 중심의 시원하고 예. 건강한 금천이네요. 네. 참여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이런 네. 뜻인 것 같은데 예. 이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뭐 아무래도 사람 중심 금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이 투자하는 그런 구청이 되고 싶다라고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 주민의 힘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에도 투자를 많이 했고, 네. 또 마을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주민 스스로의 자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 아카데미도 했고요. 네. 마을 리더 아카데미도 했고요. 최근에는 마을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네. 이런 조율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교육도 쭉 했고, 결국은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네. 자기의 삶과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싶었고요. 그것이 사람 중심의 금천이라고 하는 슬로건에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구민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모든 행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자 이런 뜻이고, 수요자,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구민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 그런 우리의 다짐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가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네요. 네. 금천 아트캠프, 마을예술창작소, 구민 하모니 오케스트라 등의 프로그램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네.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에 나가서 발표한 건 주로 아트 캠프, 네. 그 다음에 금천 구민 하모니 오케스트라, 네. 그 다음에 마을 예술 창작소,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 주민이 관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 스스로 문화예술의 창조자가 되고 네. 스스로 문화예술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일상생활이 또 예술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뭐 주민들이 주로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얻어지는 성과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구민 하모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700명으로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는 뭐 한 850명, 그 다음엔 13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뭐 몇 달 동안 같이 연습도 하고, 네. 그래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갔다는 점에서 저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 같고요. 결국은 저희가 구청이나 공공이 매개자가 돼서 주민 스스로 네.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또 각 초등학교에서 네. 전 학년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거나 또는 초등학교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4개가 만들어졌고요.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유스 오케스트라, 금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문화예술을 즐기고 생산하고 함께 누리고 뭐 그런 아마 내용들이 아마 공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앞으로도 관이 주도하거나 뭐 예술인들이 따로 있고 주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네네. 문화예술과 삶이 주민들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문화마을 금천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한마당에서 예. 금천구가 14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그렇습니다. 사업들인가요? 뭐 저희가 한 사업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육교에다 만들어 달라, 노약자들이 이동하기 힘드니까. 네. 아니면은 우리 동네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좀 지원해 달라. 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사업들을 서울시 500명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가서 이틀 동안 직접 몸으로 홍보하면서 정말 귀중한 성과를 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많이 하긴 했지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35억 가까운 예산을 네. 서울시로부터 확보했는데요. 아마 인구수 대비로 하면 금천구가 서울 25개 구에서 가장 많은 주민 참여 예산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 하기 1년 전부터 네. 구에서 주민 참여 예산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이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의 역량이 커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 네. 그리고 필요한 사업을 남에게 어떻게 설득할 건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훈련하고 스스로 능력을 키워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요. 따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 주민 스스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그리고 주민 스스로 스스로의 필요에 맞는 사업을 찾아내고 그거를 설득하는 그런 역량들을 쭉 길러온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교육도시를 만들겠다. 네. 이런 포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교육의 격차는 미래의 희망과 기회를 잃게 한다. 네. 역시 교수님다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셨는데요. 네.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교육은 단순히 학교 교육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천구 전체를 공부하는 분위기, 책 읽는 분위기로 바꿔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학교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학습 도시, 네. 책 읽는 도시,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두 개의 축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내기 힘들고, 그거는 당분간 성과 내기 힘드니까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두 가지가 아주 특징적으로 잘 나타났는데, 하나는 저희가 2010년부터 13년까지 수능 성적을 쭉 비교한 최근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지난 3년 동안 수능 상위 1등급, 2등급, 그러니까 상위 등급이죠. 상위 등급의 숫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게 강남구입니다. 0.58%. 네. 그리고 그 다음이 금천구입니다. 그래서 0.56%. 그래서 저희가 전체 수능 성적 상위 등급이 그만큼 늘어났고요. 또 8, 9등급은 하위 등급이지 않습니까? 하위 등급 숫자가 저희가 1.16%가 줄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네. 2등이 강남구가 가장 많이 줄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과 그리고 학생들의 노력이 성과를, 열매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교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에게 각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성과는 이제 저희가 지난 한 1, 2년 동안 쭉 작업을 교육에 투자를 해왔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교육청에서 저희 지역을 교육 혁신지구로 네. 특별히 구로구가 같이 해줬고요. 네. 이 교육 혁신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가 금천의 공교육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틀을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학생 숫자가 한 반에 네. 보통 32명, 3명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생 숫자를 시범적으로 5개 학교에서 25명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도 모두 학생들 가르치기 편해졌고 네. 수업의 효율도 증가하고 면학 분위기도 좋아졌고 그래서 그런 혁신지구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체험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증가했습니다. 네. 늘려서 초등학생들이 체험교육 나갈 때 부모들이 부담하던 기타 사교육비죠. 네. 그런 비용들을 다 줄여서 저희가 가능하면 학생들이 더 많은 직업체험이나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혁신지구 사업과 그리고 수능 성적의 향상이라고 하는 게 단적인 열매들이라면 단기적인 이 열매를 맺기까지 저희 구청과 직원들 여러 선생님들이 네. 혁신학교와 드림학교라고 하는 사업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가 혁신학교를 할 때도 가장 많은 혁신학교가 선발되고 네. 또 드림학교라고 하는 금천구만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학교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하면 재정 지원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림으로써 학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혁신학교 드림학교 사업이 어느 정도는 좀 성공을 했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많은 부모님들도 교육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사 가려고 했는데 이사 안 가겠다.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드림 학교가 뭔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혁신학교는 주로 경기도에서 쭉 진행하다가 네. 이제 광노인 교육감이 되시면서 혁신학교를 선정을 했었는데 네. 근데 그 혁신학교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되려면 선생님들끼리 토론도 해야 되고 워크숍도 해야 되고 준비 과정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 네. 저희가 그 준비 과정과 예비 과정을 위해서 드림학교라는 걸 사전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선생님들과 학부모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들이 네. 학교를 이런 식으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로 바꿔나가겠다라고 계획을 짜면 그 학교를 저희가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해드리고 네.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서 혁신학교를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금천구만의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은 혁신학교로 옮겨간 학교들이 몇 개 있죠. 그런 노력들 때문일까요? 금천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네. 금천구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데요. 네. 좀 자랑 좀 해주세요.
평생학습 도시가 선정된 건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교육혁신지구라고 하는 열매와 네. 수능 성적 향상이라는 걸 거뒀고, 이제 성인들을 어떻게 같이 학습할 수 있나.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2011년 4월에 이제 개관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도시들은 이미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대부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좀 뒤늦게 출발을 했는데, 2011년 4월에 개관해서 이제 올해 7월에 평생학습 도시가 선정됐으니까 2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네. 이제 평생학습 도시가 선정되는 그런 쾌거를 거뒀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문 강좌, 그 다음에 직업 능력을 키우기 위한 강좌, 이런 강좌도 했고요. 특히 몇몇 저희가 기획한 강좌는 일부 언론들과 네. 같이 공동 주최를 하면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시민대학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청춘 콘서트라고 하는 것도 토크 콘서트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쭉 평생 학습관을 진행을 해왔고, 또 특히 저희는 뭐 배달 강좌제, 아니면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스스로 주민들이 평가해서 주민 강좌 심의단을 거쳐서 강좌를 개설하는,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서 스스로 강좌를 만들고 개설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쭉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역시 평생학습관에서도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기획도 하고 주민들이 네. 기획한 사람이 듣기도 하고 뭐 이런 성과를 같이 거둬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도서관도 저희가 쭉 노력을 같이 해왔고요. 네. 도서관과 가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4년 연속 최우수 도서관으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는데, 책 읽는 동아리들을 쭉 저희가 육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50개 정도의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독서 동아리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런 독서 동아리들을 중심으로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걸 쭉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평생학습 슬로건이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궁금한데요. 예, 저희 평생학습 슬로건은요, 어제 몰랐던 걸 네. 오늘 알았네입니다. 아. 나이와 상관없이 네. 우리가 오늘 뭔가를 배우면 하나라도 어제 몰랐던 거를 알게 되고, 무엇인가 오늘 새로운 걸 알게 되면 이제 아니까 또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배워나가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공부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 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교육과 함께 금천구의 또 다른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 분야가 있습니다. 네. 각 지자체별로 이런 복지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수익까지는 못 올라온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천구만의 좀 대책이 있으면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도 제가 구청장 하면서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네. 복지 수요는 또 재정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주민들의 만족도는 이렇게 떨어지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복지를 전달하는 전달 방식, 전달 체계를 이제 저희가 개선하는 작업을 했고요. 네.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관이 복지 재정을 지급하고 네. 그리고 수요자는 그냥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민과 관과 이웃이 함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독특한 형태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도 없애고 복지의 중복도 없애고 복지 재정의 효율성도 높여서 결국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네.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통통 희망날의 복지 사업이라고 합니다. 통통 희망날의 복지 사업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통통이라는 건 소통하자, 서로 나누자 그런 뜻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대개 한 6개 통당 1명씩 네. 54명의 통통 나래 단원들이 네. 매일 자기의 이웃들 어려운 분들을 방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진행하면서 12,000건 정도 방문 활동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찾아가서 사정도 듣고 네. 또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 있으면 그 방법도 찾고. 근데 이 통통 나래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뭐 20, 30년 이상 살았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동네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동네 이웃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같이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네. 통통 나래단원들 스스로가 동네에서 음식점도 자매 결연하고 또 뭐 통닭집도 하고 피자집도 하고 해서 서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을 가서 밥도 먹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지역의 복지 자원들을 함께 발굴하는 거거든요. 이 통통나래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콜센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와 관련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전부 이 통통 콜센터로 전화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한 6, 7년 차 전문 복지직 공무원들이 거기서 즉석에서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만을 느끼는 게 여기 가면 저쪽 가봐라, 이 부서 가면 저 부서 가서 알아봐 해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들이 전화 한 통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도록 그런 콜센터를 돕거든요. 이 통통나래당과 콜센터 두 개가 통통 희망나래 복지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쭉 증가시켰고 저희가 이 통통 희망복지 사업을 가지고 뭐 국무총리상도 받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복지부나 아니면 총리실에서 최근에는 이제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총리실의 여러 담당자들이 찾아와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민과 관의 장벽도 허물고 또 부처 안에 있는 부처 간의 칸막이도 허물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많이 평가받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금천구 하면 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뭐 높은 빌딩도 많이 들어서고 현대화를 위해서 많은 네. 노력들도 실시가 됐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예전의 그 공단 이미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좀 사실이거든요.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좀 대책이 궁금합니다. 예, 공단의 이미지 사실은 참 부담스럽고요. 부담스럽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지금 최근에 저희가 한 70개 정도의 아파트형 공단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보면 다 정말 사무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상당 부분 그렇게 바뀌었는데 네. 산업단지 외곽에 있는 공장들이 여전히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점진적으로 서울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우리 금천구의 미래 성장 동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산업들로 점진적으로 옮겨가고 기존의 산업들이 경쟁력이 있는 것은 더욱더 키워나가서 네. 이게 단순히 낙후 지역이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야.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는 미래 성장 동력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단지도 이제 종합발전 계획을 짜서 여러 가지 근로자들이나 기업인들이 근무하기 편하고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편한 네. 그런 공간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이나 교통체계 개선이나 네. 이런 걸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서 지금 있는 서부간선도로 일반 도로를 마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거리 콘서트라고 해서 저희가 금요일마다 공단 곳곳에서 네. 홍대 앞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거리 공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한 200~300명 주민들, 근로자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낡고 그리고 무조건 내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성장 동력이고 네.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미래형 공업지대로 성장지대로 그렇게 탈바꿈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민선 5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숙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조금 이제 부족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바랬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군부대 부지와 이 대한연선 부지 비어있는 땅을 네. 빨리 개발해달라 이 요청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종합병원을 좀 유치해달라는 거였고요. 네. 금천구에 10년 이상 된 숙제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행히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도 노력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 문제를 대부분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부지가 오랫동안 한 반세기가량 여기 주둔해서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는데 이제 삽을 뜰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안에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호텔, 경찰서, 초등학교 그리고 큰 중앙공원 그 다음에 체육관과 같은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금천구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개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 어쨌든 이 사업 진행될 때까지 많이 참아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종합병원 유치였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최근에 종합병원들이 수익성이 좋지 않아서 이전하기 어려웠었는데 이제 저희가 군부대 부지와 이 대한연선 부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대충 마무리하면서 네. 종합병원 부지를 확보했고 그리고 이 종합병원 부지에 들어오겠다는 이제 대학 종합병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이나 10월 중에는 네. 주민들에게 어느 병원이 들어올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병원이 들어올지를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을 도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은 제 임기 첫 번째 임기에서는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뭐냐면 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문제입니다. 지중화 문제.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인근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그다음에 안양 이런 데서 다 같이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경부선 지하를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가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용역 결과와 우리 주민들의 서명을 힘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경부선 지중화를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받아들이고 이거를 10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내는 게 제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사람을 키우는 도시, 그리고 기업이 성공하는 도시, 그리고 마을이 함께 자라는 공동체. 이것이 제가 금천구에서 희망하는 그리고 금천구 미래에 나아갈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꾸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하면 이런 미래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